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트비입니다. 5월 7일 민주당 원내대표가 결정됐습니다. 당 정청이 원팀이 돼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김태년 의원이 177석 거대 여당의 새 원내 사령관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더시민과 합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문제로 별도 교섭단체를 만들었으면 하고 바라고 계시죠? 저는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를 맞아 레임덕이 아닌 마이티덕이 돼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일하는 민주당, 능력 있는 민주당, 성과내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힘을 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는데요. 레임덕이 아닌 마이티덕,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절름발이 오리처럼 힘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더 강력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원내대표가 되라는 주문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임팩트비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응원하는 우리 깨시민들은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강한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하는 이번 21대 국회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을 끝까지 설득하고 협치하겠다던 정성호 의원은 9표를, 강한 민주당, 일하는 민주당을 주장한 김태년, 전해철 의원은 합의 154표를 거둬들였습니다. 협치, 좋죠. 참 이상적이고 바른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협치의 대상 아닐까요? 정성호 의원이 야당을 끝까지 설득하는 게 여당의 역할이다, 여당을 끈질기게 설득하겠다고 말하는 건 민주당의 지난 3년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야당이던 미통당이 과연 협치가 가능한 상대였나요? 지난 3년 동안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야당과의 협치를 안 한 거였습니까? 협치가 불가능한 미통당에게 왜 다시 1년의 시간을 갖다 바쳐야 하는지 민주당을 선택한 우리 깨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다행히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상시국회 도입, 전문성을 살린 상임위 배정,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겠다고 했는데요. 정말 모든 법이 계류돼서 도대체 나올 줄을 모르는 법사위, 국회의원 위에 국회의원 법사위원장, 이거 이번 국회에서 무슨 수를 써서든 뜯어 고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8일까지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서 더시민과의 합당 문제를 결정지을 예정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합당 쪽으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더시민을 만들 때 소수정당 소속 후보들은 각자 원래 정당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합의를 다 했었고, 시민당도 민주당이랑 합당하기로 했었던 거고요. 소수정당 의원 2를 돌려보내고 나면 15명이 되는데 나머지 5명을 채우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의원들을 차출해서 보내는 것도 모양새가 너무 좋지 않죠. 물론 교섭단체를 꼭 만들어야 한다면 모양새 구겨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준 177석이라는 의석이 생각보다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러니 국회는 의석이 깡패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해찬 당대표가 미통당이 꼼수를 부리면 특단의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를 했는데 더시민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것보다 더 강력한 수단을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섭단체가 돼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돈 문제가 있는데요. 정당 보조금 중 절반을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를 다시 의석수로 배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나 미통당이 돈이 아쉬워서 교섭단체를 만들려는 건 아니죠. 바로 국회 상임위를 구성할 때 교섭단체 간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관례라는 점이 별도 교섭단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8개 상임위 중에서 원래대로라면 민주당이 12개, 통합당이 6개에서 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데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겨버리면 거기서 상임위를 하나 더 가져가게 되면서
민주당이 차지해야 되는 상임위가 줄어들거든요. 이 상임위원장이 전체 회의를 소집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법안 처리 속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법안 통과를 늦출 수 있는지 다들 지겹게 보셨잖아요. 게다가 교섭단체는 각 상임위에 모두 간사를 파견할 수 있어서 소소한 기싸움을 2대1로 계속해야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더 시민이 합당하지 않고 교섭단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민주당에서 훨씬 모양새 좋고 현명한 답안을 내놨습니다. 미통당이 합당하지 않고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들면 그간 교섭단체끼리 협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던 관행을 깨고 단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버리겠다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원칙을 지키고 통합당이 꼼수를 쓸 경우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공수처 문제가 남는데요. 저는 이것도 원칙대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때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둬야 하는데요. 추천위원은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 총 7명으로 구성이 돼요. 이 7명을 법무부 장관과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 1명씩 추천하고요.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씩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미통당이 합당하지 않고 교섭단체가 2개가 된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죠. 여당 몫 2개를 그대로 행사하게 되고 야당 몫을 미통당끼리 하나씩 나눠 갖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통합당이 교섭단체를 따로 만드는 데 따라서 민주당도 더 시민과 합당하지 않고 교섭단체를 따로 만든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야당 몫의 의원 2명을 놓고 미통당, 한국당, 더 시민이 경합을 벌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의원 수가 많은 미통당이 하나를 가져간다고 하면 더 시민이랑 한국당이 나머지 하나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 위원회 0.5석, 이걸 위해서 더 시민이 합당을 안 하고 교섭단체로 남기에는 원칙대로 합당했을 때 갖게 되는 정당성과 힘이 너무나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창 당대표 임기가 8월까지니까 그때까지 이 문제들을 모두 잘 마무리 지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여당, 강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여당, 그런 민주당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